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과학 제20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분해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지금 우리는 1학기 동안 배웠던 과학 과목을 총정리,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식물의 구조와 분류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광합성이란 한자어인데요. 광은 빛광, 합은 합할합, 성은 이룰성, 이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햇빛과 연관이 있겠죠. 햇볕이 모여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교과서 23쪽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세요. 자, 보라색 글씨로 식물의 광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빛이 비칠 때 녹색을 띤 부분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은 빛이 있으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양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 물,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읽을게요. 광합성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세 가지. 빛, 햇빛을 말하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네, 동그라미 밑줄 치세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물은 뿌리로부터 흡수하고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잎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물은 우리가 식물에 물을 주죠. 또는 비가 와서 예, 식물에 물이 이제 흡수가 되는데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뿌리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 산소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질이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잎에 있는 식물의 잎에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예, 기공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물은 뿌리에서 우리가 비를 맞거나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럴 때 뿌리가 흡수를 하죠. 물을 머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또 이파리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죠. 식물체 안으로. 네,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셨어요? 따라서부터 읽겠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키울 때에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물을 듬뿍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 키울 때 우리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화분도 갖다 놓죠. 그리고 물도 자주 주죠. 네. 그것만 해도 식물은 다른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줄, 왜냐하면부터. 네, 시작. 왜냐하면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가 이거예요.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세 가지만 있다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식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무기 양분들은 흙이나 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뿌리로 흡수합니다. 네, 식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른 양분이 또 필요하겠죠. 조금 무기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흙이나 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뿌리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식물은
식물이 있죠. 식물에 노란 태양이 있습니다. 빛이죠. 빛이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써 있죠. 찾으셨나요? 네,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은 어디에 있나요? 네, 뿌리 쪽에 있습니다. 뿌리 쪽에 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위에서는 태양, 빛이 비치죠.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 뭐가 있어요? 머금고 있는 물.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네, 광합성을 만들어서 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이 있죠. 식물은 물, 빛,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24쪽인데요. 24쪽. 네, 고마운 광합성. 네, 정말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만 세 가지만 있어도 식물의 영양분이 충분한 그 광합성 작용,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보라색 글씨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 주세요.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양분을 만듭니다. 이 양분은 벼, 가로에서 종자, 벼는 종자 식물이죠. 그리고 당근, 가로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근은 이제 뿌리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감자, 가로 열고 줄기 이렇게 돼 있죠. 네, 감자는 우리가 줄기식물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전과에 나와요. 네, 줄기와 같은 것에 저장되기도 하고 토마토나 콩과 같은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무슨 소리냐면 식물은 영양분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나요? 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분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먹는 쌀, 벼가 되고요. 그리고 당근, 그리고 감자 이런 것들 거기에 저장이 또 되어 있어서 감자가 도실도실하게 굵어지고 당근도 또 이렇게 살이 쪄서 네, 크기가 나오죠. 벼도 쌀도 이제 잘 익고 예, 그렇게 거기에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토마토나 콩 같은 열매는 같은 것은 열매가 됩니다. 그 영양소 덩어리죠. 네, 여기까지 읽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양분은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로 사용됩니다. 네, 요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양분들 뭐 벼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식물들이 있잖아요. 뭐 열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해도 우리 사람도 동물이죠. 동물의 한 분류인데요. 사람들도 쌀도 먹죠. 당근도 먹죠. 감자도 먹죠. 토마토도 먹죠. 콩 이런 거 다 먹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영양소로 사용이 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듯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포함한 동물도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네, 그 밑에 그림 보시면 물속의 사진입니다. 물속에 풀이 있죠. 식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옆에 설명이 있는데요. 볼까요? 물속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 방울이 맺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식물이 햇빛도 물을 통과해서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켜요. 예,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식물은 이처럼 광합성을 통해 양분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도 함께 만듭니다. 낮 동안 실내에 화분을 두면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 주어 우리가 숨 쉬는데 사용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네,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식물이 자기 자라는 양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나 동물들이
숨을 쉴 때 필요한 산소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상황에 그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다 화분을 이렇게 놔두면 맑은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쉴 때 편하다, 이렇게 정화도 시켜주고 이런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분과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를 만듭니다. 네, 식물은 양분과 산소를 만든다. 이거 두 가지의 그 큰 역할을 하네요. 자, 28쪽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식물에서의 물 증발, 그렇게 되는데요. 네, 식물에서 물이 증발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 이로운 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숭아 줄기를 물에 담그고 잎 부분을 비닐 주머니로 감싸 두었더니 비닐 주머니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식물의 잎 안에 있던 물이 잎에 있는 공기구멍, 가로에 기공 이렇게 써 있고요. 을 통해 밖으로 증발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옆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시면 길다란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비커라는 실험 도구인데요. 식물이 담가놨는데 식물을 봉숭아 줄기입니다. 왼쪽 것은 그냥 있고요. 오른쪽 것은 비닐로 싸줬습니다. 비닐로 싸두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비닐에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혀져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예, 어떤 내용인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식물은 잎을 통하여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네, 건조한 실내에서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면 가습기 역할을 하여 실내의 건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네, 위에 그림의 설명처럼, 그림의 실험처럼 식물이 물을 흡수해서 밖으로 또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럼 우리 실내에 이 수분이 이렇게 공기 중에 섞여서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나 이럴 땐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실내에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면 가습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조하면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이런 식물을 놓아줌으로써 가습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공기도 정화시키는 그런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식물의 역할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물이 잎에서 증발되는 양은 빛, 온도, 바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의 증발은 빛이 잘 비치고 온도가 높고 바람이 불 때 잘 일어납니다. 즉,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화분이라도 겨울보다 여름에 물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이제 잎을 통해서 증발이 되죠. 그렇죠? 수분을 흡수해서 이파리를 통해서 나간다 그랬어요. 이파리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있습니다. 구멍이 그걸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양이나 그 정도는 빛이나 온도, 바람 이런 것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잘 비치고 온도가 아주 높고 우리가 막 히터를 튼다든가 불을 떼면 온도가 올라가죠. 더워요. 실내가. 그러거나 또는 바람이 불 때 이럴 때 증발이 잘 되죠.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막 났어요. 근데 선풍기 바람을 쏘이거나 부채질을 하면 땀이 날아가서 땀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이게 증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왜냐하면 햇빛도 더 많고 여름이, 그리고 온도도 덥죠. 네, 그럴 때 더 많이 증발이 물이 증발이 돼 버리니까 여름에 더 잘 일어난다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분이 있는데 어떤 식물이 화분에 심겨져 있다고 치면 겨울보다도 여름에 더 물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쪽 29쪽으로 가주세요.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입니다. 네, 식물이 공기를 정화시킨다.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런 소리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은 빛이 비칠 때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듭니다. 산소는 사람이 숨 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이 산소를 만드는 것은 사람과 같은 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네, 식물은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광합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양분도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식물이 자라죠. 그 양분을 먹고. 그렇지만 산소를 만듭니다. 네, 산소도 만든다 했습니다. 산소는 우리 인간이 숨 쉬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소, 개, 돼지, 염소, 닭 이런 것들, 이런 동물들도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막혀 죽죠. 네, 그런 얘기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 이런 저것뿐 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뿐 아니라 선인장처럼 잎이 두꺼운 식물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냄새 알갱이를 흡수해서 양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선인장 같은 두꺼운 식물들 있죠. 다육이, 요즘 다육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그런 다육이도 해당이 되겠네요. 두꺼운 식물은 더 이런 실내의 공기가 아주 탁하고 오염된 공기가 있을 때 그 냄새 알갱이를 이 식물의 잎이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양분으로 사용한대요. 그것을. 그래서 그럼 실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깨끗하게 되겠죠. 네,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일까요? 밤에 잎이 넓은 식물을 잠자는 방에 많이 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빛이 없어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소를 쓰며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네,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지를 못하죠, 식물이. 그러니까 식물들을 많이 놓으면 이 산소를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얘네들이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식물들 사이에서 잠을 잔다면 호흡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겠죠. 네, 그러니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식물들이 많은 비닐하우스죠. 온실. 거기에서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 네, 식물들이 산소를 배출해 주는 게 아니라 산소를 자꾸 만들어서 공기를 좋게 하고 산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산소를 다 뺏어갑니다. 자기네가 살으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쉬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림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설명 볼게요. 밤에 식물이 많이 자라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 곤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런 그림의 설명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